네, 자, 오늘 여성 유망 직업으로 학교 행정 실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이제 마음 편하게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 환경 깨끗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고 네. 또 선호하시는 게 행정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행정 업무처럼 내근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주말엘라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직업 중 하나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공무원 시험이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고시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느냐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반드시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직업이고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제 초중고교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이제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좋네요. 그렇죠. 일단 네. 이미지 하면은 어디서 근무하세요? 예, 저 학교에 있습니다. 아, 이미지 좋죠. 뭔가 그렇죠? 단아하고요. 네. 맞아요. 학교 행정실무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일단 주말엘라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네. 이제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행정실무사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그래요. 건가요? 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학교 행정 실무사라는 거는요. 교원들, 이제 선생님들이 처리하기 힘든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행정 업무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을 직종 통합해서 새로 만든 명칭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네. 이 명칭의 제도가 2011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타 교육기관청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유망 높은 직종이고요. 요즘 교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죠 행정 업무라던가 공문 처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 친구들과 상담도 좀 적어지고 사례 공유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이제 교육 활동에 대한 시간이 적어져서 좀 힘들다라는 뉴스도 많이 듣고요. 네. 저도 실제적으로 한 지지난주에 어떤 고등학교 방문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20년 근무를 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 많이 없었을 때는 조금 더 아이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만 가르치면 됐었는데. 네, 근데 이게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공문 처리가 시스템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 힘들어진다고 해요. 오히려 학생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변하고자 이제 전문 인력들이 나서서 행정을 하고 교원들은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과 이야기하거나 교육 쪽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 있다라는 면에서 나온 것이 이제 학교 행정 실무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실제 공문서 접수라던가 분류, 뭐 이제 공문 처리 등등 학교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좀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그렇군요. 있는데요. 네네. 학교 행정실무사는 학교에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태는 아닌데요. 뭐 한 명이 계신 학교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선호는 2명에서 3명 정도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지금 한두 명씩 계속 채용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든 뭐 학교에서 채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학교 행정 실무사 이게 지역에마다 이 용어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하는 업무도 다른지 어떤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처음 났으니까 학교 행정실무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용어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뭐 비슷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진 않으셔도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될까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 이외의 전반적인 업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전반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네네. 아무래도 교육 행정과 밀접한 부분은 교사들이 하시고요. 이제 교사 업무 탕감을 해야 된다라는 제도에 의해서 일부 교사의 업무 중에 이제 반복적이고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만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조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명칭을 보조님이나 실무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도록 규정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용어가 좀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민 씨 말대로 강원도에서는 행정업무 실무사나? 뭐 이렇게 불릴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불리나 왜냐면은 이게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직업인가 그렇죠. 우리 생각하시는 주말엘라분들 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행정 실무사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사실 강원도는 교원행정사라고도 불리고 그러면 있습니다. 교원행정사나 행정사도 부르는 거나? 네, 이렇게 나올 그리고 거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교원행정
지원사, 뭐 그리고 지원사. 경남 같은 경우도 교원 행정사.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교원 실무사라고 불리고 또 교무 행정사는 교육청에서 또 근무를 하신대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약간씩 조금 다른데요. 명칭도 조금씩 아직은 통합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역에 따라 명칭도 다르지만 뭐 여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처우도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그렇군요. 이름은 좀 통일할 필요성이 그렇죠. 있을 이거 것 같은데요. 명칭은 저는. 빨리 통일을 네. 해주셔야지 네.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나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네. 어려워하지 않고 헷갈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릴 때는 이런 분들 안 계셨던 것 그렇죠. 같은데. 안 계셨죠, 안 계셨죠. 지금은 그냥 그래도 행정실이라고 선생님들이 생각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했었는데. 행정실 누나 있었습니다. 언니 막 이랬었는데. 복사해주고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50장 복사해 오래요. 그럼 그래 뭐 해주고 이랬던 누나 있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자, 어쨌든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는 일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가장 큰 차이는 채용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요, 학교 행정 실무사라고 불리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채용 공고랑 좀 비슷하게 채용 공고가 떨어지면 자격 요건에 맞춰서 1차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시고 서류가 통과가 되면 면접 보는 방식이 이제 일반 기업 채용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이제 뭐 국어와 교양이라던가 일반 상식 두 과목을 사지선다형 25문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요.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력서 자기소개는 필수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선발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시험 본다니까 약간 좀 빈정상하네요. 시험 왜 근데 이게 혼란만 또- 피하면 되잖아요. 이게 또 우리 만남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 우리 학교, 우리 아이 함께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걸 좀 깐깐하게 채용 맞아요. 시험을 봐서 온다고 네. 하면 또 학부모님들은 또 왠지 좀 믿음직스럽고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네. 저처럼 전남을 빼고 다른 곳에 이제 시험 치고 싶으신 분들 요거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뭐 자격증을 따야 하는 건가요?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렐라 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금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교육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뭐 지원하실 때 이게 사실은 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됩니다. 네, 뭐 공무원 결격 사유는 큰 게 아니고요. 뭐 금치산자라든지 뭐 이런 큰 것들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범죄 이력. 예, 아무래도 초중고 같은 경우는 성범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채용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요. 장애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지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요. 금치산자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1제2제3금융권에 마이너스 엄청 대출 받아놨는데 큰일이네요. 예, 빨리 정리를 하고 시험 치도록 뭐 하겠습니다. 전혀 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렇다면은 특별히 불가 사유가 많지 않은 만큼 그렇죠. 우리가 좀 우대 조건 같은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다 보니까요. 네. 컴퓨터를 다루는 게 많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던가 OA 자격증, 뭐 ITQ라던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데요. 뭐 포토샵을 하실 수 있으면 더욱더 유리하고요. 네. 그래서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 있으시면 좀 더 우대가 되고요. 혹은 예전에 뭐 교원 자격증이 있었는데 경력 단절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 관련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훨씬 더 우대가 된다고 합니다. 저 아는 분이 요 그 포토샵 하시는 걸로 선생님들 증명사진 이렇게 고쳐서 증명사진인데 선생님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너무 많이 고쳐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포토샵도 배워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컴퓨터 활용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 학교 전산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전산망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이면 훨씬 잘 하실 수 있고요. 학교 행사 같은 때 뭐 이렇게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걸 때도 포토샵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네.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거에 조금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는 뭐 동영상 편집 제작을 하시는 분들도 좀 면접 시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이런 자격증이 없는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력서나 면접상에서 좀 어필을 하시면 채용에서 좀 가점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실제 그러면 나는 컴퓨터 전문가 수준이 돼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상 실무하실 때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무 업무나 아니면 컴퓨터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면
있으시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서류 면접을 하실 때 자격증이 없으시면은 그때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격증은 좀 반드시 따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 뭐 어떤 자격증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자격증은 아마 기존에 이제 결혼 전에 뭐 이럴 때 뭐 사회에서 일을 하실 때 뭐 이런 쪽 일 좀만 하셨던 분은 한두 개씩이 갖고 계신 그런 자격증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크디. 그렇죠. 그렇죠? 네. 컴퓨터 잘 만지시는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도전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전국 해커분들께서는 학교행정실무사에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경력도 우대가 된다네요. 제가 어떤 경력이 있으면 우대가 될까요? 아무래도 행정실무사니까 네, 네. 학교에서 일해보신 경험을 가장 우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비슷한 책이다 보니까 학교 행정 업무를 가장 우대시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뭐 행정 업무라든가 사무 보조를 잠깐 회사에서 했던 경험도 우대가 되니까요. 그때는 이제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쳐드리고요. 대신에 없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지원 직무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어필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그 엄연하게 서류를 굉장히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죠. 뭐 자격증 사본이라던가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라던가 혹은 경력증명서라던가 뭐 주민등록증 사본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준비가 꼼꼼히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채용 절차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준 공무원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죠, 일을 하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험도 네.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시험 대비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을 보고는 있는데요. 시험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더니 1차 서류 심사는 기본 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뭐 이런 기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성적에만 너무 고민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됐는데요. 올해 경쟁률은 11.6대 1. 네, 어마어마한 인기죠.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근데 임용고시에 통과하신 우리 예비 선생님들도 정규를 채용을 하려면 17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모든데 우리가 네. 다 취업하기가 힘이 드네요. 정말. 네, 특히나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훨씬 선호하시고요. 채용이 되면 이렇게 배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만큼 작년에 사실 생겨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작년 분들이 더 난감하셨고요. 올해 인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이제 수험서도 많이 이제 발행이 됐고요. 또 온라인 교육 강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 요즘은 같이 공부를 하시는 또 실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과의 정보교류를 하는 네.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채용 공고도 올라와 있고 함께 스터디하는 내용, 또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각자 기억나는 것들을 모아본 곳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교무행정사 또는 학교행정실무사를 치시고 또 이렇게 가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정보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정보전이죠. 그래서 혼자 맞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네, 한번 맞아요. 가입도 해보시고 서로 정보도 교류해보시고 스터디 모임을 꾸려서 같이 그렇죠, 준비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잠깐 후루룩 지나가셨는데 그 괜찮은 모임 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저 가입해가지고 결혼 좀 하게. 네이버 카페가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교준모라고 치시면 나오시는데요. 네네. 교육행정사라던가 실무사, 뭐 업무사, 교육 강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임해가지고요. 지금 주소가 딱 나오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입을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렵지 않고 그 전에 이제 뭐 행정 쪽의 업무를 좀 해보신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면접만 잘 보시면 맞아요. 이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곳이고 선생님의 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팁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가서 면접을 보십시오라는 팁 정도를 딱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미 씨가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교장 선생님이 되겠죠. 자, 우리 남정미 씨는 어떻게 해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지원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 학교에 뼈를 묻을 생각이 제가 포토샵 자격증이 있거든요. 보세요.
김태희 사진 보여주면서 남정민 이 정도로 씨. 잘 깎을 수 있습니다. 남정민 씨 너무 잔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뼈를 묻는다라는 좋은 건. 정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건 저희가 좀 장난으로 이렇게 해봤지만 네. 이 분명 면접이 굉장한 맞아요. 점수의 그러니까 합격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게 면접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이 면접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다시 해봅니다. 혹시 예전에 면접 보셨을 때 뭐 좋은 사례 같은 거 있으면 간단하게 그래요. 하나씩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관심도 스토리로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실제 한 학생 중에 이제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다 놀이공원 사람 많으면 피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친구 청소를 뭐 사람이 많음에도 여러 번 더 다니면서 노력을 한 결과 이게 어느 날 지나가는 임원분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최초로 그 담당 구역장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 친구는 성실하다라고 말 안 해도 성실하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친구라고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그래요. 사례를 통해서 굳이 저는 성실합니다가 그렇죠, 아니라 맞아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좋네요. 자, 그렇다면은 네. 저희가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네. 이 취업, 이 직업, 학교, 제목이 길어요. 어느 지역 걸로 얘기를 할까요? 학교 행정실무사. 학교 행정실무사가 되시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자기 출신의 모교를 찾아가십시오. 오,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뭔가 학교에 대한 애정이 일단 듬뿍 담겨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네. 26회 졸업생입니다. 딱 얘기를 하시면 그러시냐고. 그래서? 뭔가 좀 애착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할수 그것도 그렇고 있겠네요, 일단 아이를 키워본 주부님들에게도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죠? 좋습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도 지원할 수도 그럼요. 있고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업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취업처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그래요. 될까요? 이게 공고가 이제 나는지. 학교를 쫓아가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각 학교별로 올린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학교별 채용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 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뜨기도 합니다. 실제 그 면접 보실 때는요, 서류를 온라인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드리는 경우도 좀 가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고 또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이런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됩니다. 현재 채용이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세요. 그렇군요. 이게 보통은 학기 중에는 잘 안 뽑고요. 여름방학 지금 시즌이라 또 채용이 있고요. 사실 가장 많은 채용 시즌은 이제 1월부터 3월까지예요. 새학기,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새 학기에는 이제 학교별로도 채용 공고도 많이 나고 아까 시험도 신학기에 시작이 되니까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네. 내년을 바라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지금 딱이에요. 지금 시작하기에. 그런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공고가 나오는 게 채용 공고가 학기 초에 나온다는 걸로 봐서는 이게 그렇죠. 뭐 작년에 나오고 올해 초에 그러니까 나왔고. 계약직인가요? 1년, 2년 어떻게 뭐 취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내가 해도 내년에 또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요즘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무기계약직이면은 네. 무기계약직이요. 무기계약직이죠. 네. 정년퇴임도 없고요. 훨씬 더 좋을 수도 기한 있습니다.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경기도교육청이요. 5월 말에 2년 넘게 일하신 행정실무사를 1,058명을 근무기간 확인만 하고요. 다른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기계약이 뭐예요? 기한 말 그대로 없이 기한이 없는 1년, 내가 2년 그만두기 있잖아.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처럼 호봉으로 올라가진 않는데요. 그래도 복지수당이라든가 그렇죠. 근속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괜찮네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이 정년 보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되었던 우리 주말렐라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학교행정 실무사. 저희가 오늘 쭉 알아봤는데 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매력 있는 직업 어떤 분들이 하면 어울릴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좀 밝은 분들에게 잘 어울리세요.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어떤 직업을 하든 그런 밝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학교라는 공간이 교사들도 있지만 학생도 있고 굉장히 큰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서 관계성을 잘 맺으시고 또 화합을 잘 하시는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실제 채용 공고에서도 그런 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화합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문화에 적응을 잘 하시는 분을 선호합니다라는 걸 공고상에 써둘 정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커뮤니케이션도 많고 또 실제 업무를 분담을 했을 때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런 화합, 또 밝은 모습 이런 것들이 면접이라든지 또 서류 이력 자기소개서 상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학교란 곳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화합과 화합이 밝은 잘해줍니다. 모습. 네. 이건 뭐 면접 때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뭐 네. 부산주를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딱 붙이면서 그렇죠. 이렇게 저는 뭐 이 정도입니다. 이걸 딱 보여드리면 참 밝아지네요.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지금 학교행정 실무사가 취직이 됐을 경우에 네네.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요. 시간이라던가 급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학교잖아요. 네. 학교다 보니까 좀 빠르게 출근하긴 하셔도요. 늦으면 5시, 보통 4시 반 정도 퇴근이 늦어야 가능하시고요. 5시. 네네.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초등학교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죠. 아, 그러면 점점 빨리 끝난다면 급여도 점점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많은 순간 끝나는. 급여는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보통 연봉 한 1,600에서 1,700, 그러니까 월 한 1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초봉이 한 100만 원 정도, 주 5일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학교에서 근무하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면 보통 점심도 학교 급식도 사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 조건도 괜찮고요. 일단 시간도 딱 끝나고 야근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그렇게 많이 낮진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복지 수당도 있으니까 네. 노려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야, 주말일라들이 도전하기 정말 딱인 것 딱입니다. 같은 네.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의 전망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 직업이 좋아도. 아,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기간제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았었어요. 이제 1년만 하고 그만두게 돼서 여러 학교를 다니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 할만하면 그만두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 1년 이상 하신 분들도 심사를 통해서도 전환을 시키기도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많아질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또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채용이 이제 없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도 있고요. 실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올해도 이제 395명을 증원한다고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강원도, 전남을 얘기 드렸는데 아직 제대로 실행 안 되는 학교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 지역 확대도 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관심 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강원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그렇죠. 뭐 바로 모든, 지금. 그렇죠. 그게 네. 또 의무적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체계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뭐 우리가 일자리 창출 그런데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네.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이 도전하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오늘 학교 행정 실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